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자, 오늘은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생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항생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만든 약인데 영어로 말하는 엔티바이오틱스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세균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균을 억제시키거나 세균을 죽이는 약.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바이러스 병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 병이라 그러면 뭐 보통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코로나 감염증 그런 바이러스에는 약이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박테리아를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쓰는 약이 예. 항생제인 거죠.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항생제는 페니실린이 있는데 네. 페니실린이 제일 유명한 항생제 중 하나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종류의 항생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죠? 네. 어떤 세균을 죽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요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특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서 환자는 거의 한 번도 안 달아봤지만 얘기 듣기에는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칼칼하고 열도 나는 것 같은데 좀 항생제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많고 이제 네. 감기 걸렸으니까 이제 네. 항생제 처방해 주세요. 그리고 감기 걸렸으니까 주사 한 대 맞고 갈래요. 뭐 네.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전혀 맞지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감기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항생제를 먹는다고 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할 텐데. 예. 그런데 그래도 어쩌다가는 감기로 인한 폐렴 같은 거 있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는 있긴 있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죠? 예. 그 어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폐렴이 생긴 경우에 네.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뭐 그런 환자분들이죠. 네, 네. 뭐 흔치는 않죠. 아주 이제 드물게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 중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걱정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 항생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뭐 항생제를 먹는다고 2차 감염을 예방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2차 네. 감염이 있으면은 그거를 치료하는 거지. 네. 항생제를 미리 드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항생제가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뭐 도움 안 된다 그러는데 꼭 안 먹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뭐 나쁜 점이 있나요? 뭐.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이제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뭐 좋은 세균을 또 죽이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니까요. 네. 그죠? 네. 가장 흔한 예가 이제 우리가 C. diff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장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떤 이유로 해서든 그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좋은 세균이 죽게 되고 네. 그래서 C. diff라고 하는 균들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장염을 일으켜서 어떤 분들은 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흔히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떤 사람들 뭐 페니실린제 쪽으로 먹으면 소화 안 돼가지고 좀 설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C. diff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걸 어떻게 하면 감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C. diff에 의한 장염 같은 경우 굉장히 복통이 심하고 아주 막 심각한 증상이 많죠.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이나 이런 다른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뭐 가볍게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저도 그런 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이제 하루 이틀 설사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고 네. 병원을 내가 가야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픈 경우는 또 없으니까요. 네. 예. 네. 항생제를 남용으로써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는 내성이 있는 세균이 생긴다.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겨가지고 뭐 백신이 말이 안 듣고 잘 안 듣고 뭐 그런 것처럼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항생제에 약한 세균들은 다 죽어 없어지는데 그 대신 항생제에 죽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스트롱 세균 아주 힘이 세고 그런 세균들이 생기면서 그게 내성이 강한 세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걔들이 이제 문제를 결국 일으키게 됐을 때는 네,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지금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가끔씩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난
환자가 있어가지고 쓸 항생제가 없다 막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내성을 자기도 모르게 키워온 경우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요 또 항생제 쓰실 때 또 주의할 점 뭐냐면은 의사가 처방을 뭐 열을 먹는 항생제라든지 2주 정도 먹는 거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한 2, 3일 먹고 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때 그거 이거 증상 좋아졌는데 항생제 2주 동안 먹을 필요 있냐 이제 끊어도 되지 않냐 그렇게 그렇죠. 말하는데 예. 어떤가요? 그게 그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제가 여기 감염이 하나가 있었어요. 세균 감염이 하나가 네. 있어가지고 네. 제 의사분께서 2주일 동안은 꼭 먹어야 된다고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실은 한 3, 4일 먹었더니 증상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 4일 먹고 나니까 또 약간 그 대변이 묽어지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배도 조금 아프고 네. 그래서 증상도 좋아지고 이제 배 좀 이렇게 설사도 나오고 좋아졌는데 설사도 나오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먹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나쁜 경우죠. 예, 그런 나쁜 경우죠. 왜냐하면은 그 한 2, 3일 먹으면 세균 중에서도 좀 약한 놈들은 다 그냥 죽고 없어지죠. 그렇지만 아주 센 놈들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좋아졌어도 아직도 그 강한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세균들이 많아지면 그 내성이 생긴 세균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예. 여러분도 꼭 의사의 말씀을 잘 듣고 네. 10일 복용하세요. 그러면 꼭 10일 복용하시고 네. 14일 복용하세요. 그럼 꼭 14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다 연구 결과여 가지고 그 정도는 먹어야지 세균이 완전히 박멸된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러지 마시고 예. 예. 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뭐 양식하는 뭐 생선도 많고 예. 그 다음에 가축들 여러 가지 소, 돼지 뭐 다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속에서 가두어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생제를 좀 많이 남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제 환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양식으로 키운 닭이나 생선이나 이렇게 소 고기를 먹는 경우에 예. 내가 항생제를 내 몸에 쌓이게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가축들이나 뭐 양식하는 그런 생물들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항생제가 거기 몸에 쌓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항생제를 남용하다 보면은 가축에서 내성이 있는 세균이 거기서 잠복해 있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뭐 식용하고 다룰 때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내성이 있는 세균이 몸으로 돌아갈까 봐 문제지. 뭐 수은 같은 거는 몸에 쌓인다 그러지만 납 같은 거는 몸에 쌓인다 그러지만 뭐 항생제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몸에 쌓이질 않아요. 우리 아플 때 먹잖아요. 먹고 나서 뭐 먹고 보면은 몸 속에서 작용을 하고 다 배설되는 거지. 그게 몸에 그렇죠. 쌓이지는 않은 거니까. 예.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항생제 얘기할 그 어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요즘 되게 핫한 거 챗 GPT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토픽이 좋냐 그랬더니 챗 GPT가 이 토픽이 좋겠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크게 염려를 했어도 뭐 연구 결과에 가지고 확정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가축이나 양식하는 동물한테 항생제를 줌으로써 그게 인체에 나쁘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그 챗 GPT에서 나온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가축에서 그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항생제가 인간에게로도 트랜스퍼 갈 수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범위가 더 명쾌한 설명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아직도 의사들이 챗 GPT보다는 그래도 더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예. 다행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데요. 어머니 아버지도 절대 항생제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항생제와 항생제의 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한국에서 특히 의학 분류되기 전에 처방전 없이 항생제 많이 산 적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뭐 어떻게 얘기 들으면은 어디 가면 뭐 항생제를 처방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항생제는 꼭 의사와 진료를 하고 의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럴 때만 받아 쓰셔야 되고요. 아무 데서나 그냥 구해가지고 뭐 남들이
친지들이 쓰던 거 좀 남은 거 먹고 네. 그러면은 진짜 잘못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하시면 안 된다고 보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처방을 드릴 거니까. 예. 항생제는 망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네. 꼭 필요할 때만 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